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좋은 인연, 새로운 희망은 언제나 길 끝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만날 수 있는 것을 도중에 돌아서는 바람에 덧없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김수영 시인은 희망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고 했는데요. 그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희망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절망을 끌어안고 뒹군 이후라야, 그래야 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힘겨우신가요? 그래도 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어쩌면 바로 내일 그 희망이란 녀석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6월 2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네,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78년 제1회 해변가요제 장려상 곡이었네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했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이죠.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선물인데요. 자, 오늘은 선물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먼저 듣습니다. 명품 가방 받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나쯤 가지고 싶어요. 자식들이 돈 모아서 하나쯤 사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까지 꽃 선물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꽃 한 송이라도 받고 싶어요. 행복할 것 같으지. 돈 받는 것은 싫고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취향이 안 맞으니까 싫고 그냥 꽃 그 정도. 아니면 시를 좋아하니까. 난 책 선물은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시집 그런 거. 명품 가방, 꽃 한 번 못 받아봤는데 꽃 받고 싶고. 네, 오늘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모님께서 아마도 현찰을 원하실 거야 라고 해서 큰 고민 없이 돈 봉투 드리는 그 풍습이 좀 만연하죠? 어떠신가요? 정말 좋아하시나요? 뭐 현찰, 건강용품 어르신들께 그렇고 또 중년 여성들은 명품 가방 생각도 하고 그러네요. 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정말 그거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 선물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볼까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3인 특별전의 전시 티켓을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중장년층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샤프 연극이 끝나고 난 후. 100세 시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무엇이든 똑똑 문의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실 박선규 마이더스 HR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HR계의 마이더스 손 박선규 대표, 저희랑 두 번째 인연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선규 대표랑 함께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장년층에 해당되신 청취자가 저희 주 청취자신데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 문자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어려운 질문을 받으시죠?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영국 브렉시트다 뭐다 해서 참 전 세계가 불안불안하잖아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고용시장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시장에 대해서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렉시트보다 그 전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세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이제 브렉시트 우려하고 이제 고용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동결됐거든요. 네. 근데 세계도 여기 이제 이런 추세에 묶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은 이 불확실성에 그러니까 투자를 할 기업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거나. 그렇죠. 네. 유지되거나 줄거나 이렇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뭐 경제 연구소들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아질 거라고 예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금융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황 나빠졌다는 거 다 들으실 텐데 최근 몇 년 동안 칼바람이 이어졌죠. 그래서 명예퇴직자들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50대의 경우에 이 금융권에서 재취업이 가능할까 싶어요. 퇴직하신 금융인들. 예, 네. 저도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으십니다.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오고 계시고 이력서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드리지 못하고 가능성은 있는데 네.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취업을 해서 50대가 10명이 있다. 예, 재취업을 10명이 시도한다. 예, 그러면 1명 정도 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군요. 예. 왜냐하면 금융권이 퇴직 연령이 좀 짧아요. 네. 그러니까 40대를 넘어서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남성을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서 한 30좀 돼서 취직하잖아요. 취직을 하죠. 그러면은 한 10여 년 일하고서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게 가장 빠른 게 이제 금융권 쪽인데 그럼요. 상대적으로 네. 뭐 보험회사나 네. 뭐 카드사들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고 가장 어렵다는 것이 조선업종이라는데요. 예, 그렇죠. 이 조선업종의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또 쏟아져 나온 퇴직자분들의 재취업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계별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업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선업 자체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가진 직무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걸 좀 보시고 재취업이 가능한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선업이 드리고요. 아니더라도. 예, 조선업이 아니더라도.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체 업무가 가능한 일자리, 즉 새로운 일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찾으시는 일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1위입니다. 1위. 아시다시피 예,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해외로 눈을 돌려봐야 된다. 네. 네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뭐 예, 인사, 네. 홍보 마케팅, 뭐 기획,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파트 중에 재취업이 가장 잘 되는 파트는 어딘가요? 아무래도 영업이라고 봐집니다. 영업. 예. 그렇군요. 역시 기업의 네, 이익을 바로 가져오는. 물어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대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5개월 전 대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고위 임원은 아니었지만 임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봉은 받았지만 사무직이어서 퇴직 후에 좀처럼 재취업이 어렵더라고요. 눈도 낮추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열어놓고 수십 군데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조급해서 재취업도 알아보면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전기 관련 일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손재주도 있었던 터라 준비하는 자격증은 보일러 취급 기능사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12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5위가 보일러 취급 기능사라고 하더군요. 이 보일러 취급 기능사를 따면 그래도 취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궁금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정말 눈높이를 낮추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재취업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보일러 취급 기능사를 따면 빠른 취업이 가능한지 월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주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 네.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재취업에 이르는 분들. 예. 네. 지금 실제로 뭐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취업을 할 확률이 3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 주셔도 좋고요. 본인의 고민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주시면 됩니다. 마이더스 HR 대표 박선규 대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잠시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수요일 코너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채널은 열어둔 채로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첫 곡 노사연의 바람인데요. 이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가 추천하셨어요. 왜요? 네, 마지막 노래 가사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저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험을 쓸 기회가 흔치 않은데 네.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10시 37분. 저희 문자 샵 0945를 통해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답변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110님,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볼까 하는데 이 나이에 부동산을 창업할 수도 없고 일반 부동산에 취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창업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부동산 자격증은 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만나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따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옛날보다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지 합격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난이도를 높였군요. 7452님, 자격증이 엄두가 안 납니다. 기본적인 소양 교육 정도는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활용을 교육받으면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사실 조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질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준비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면 조금 더 어떤 쪽으로 잘하면 내가 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찾아서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더 맞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예. 고르거나 정보를 얻으셔야겠다. 예, 많은 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따고 계신데 네. 쓸모없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엑셀 프로그램 하나만 잘해도 네. 정말 여기저기서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렵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시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3112 60세 이후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가 좋을까요? 사실은 창업은 아마 주위 분들이 다 말리실 거예요. 네. 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데 창업을 해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전에 정보를 분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흔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라 하는데 네. 치킨집도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걸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랑 맞는 분야라는 게 참 모호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죠. 혹시 이게 내가 예전에 하던 어떤 그 일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를 말하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네.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과 사람. 예, 그렇습니다. 네. 5552님. 저는 예전부터 퇴직하며 해외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까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집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디라고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자니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쪽 동남아 쪽 나라에서는 기술을 가진 분들로 굉장히 목말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특히 예.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네네. 찾지 않는 네. 포화 상태인. 맞습니다. 지금 그저께 제가 만나뵌 분도 네. 8월에 미얀마로 가신다고 역시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분도 미얀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네. 여기 요청을 했더니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지금 국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럼 해외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곳을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해외 취업 지원 센터나 네. 요즘은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코이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고 있거든요. 코이카에 그래서 문의를 코이카에 하시는. 문의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3369님. 한 번만 더요. 이 중소기업 생산직에 일자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실제로 생산직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긴 합니다. 다른 자리에 비해서는. 네네. 구직이 쉬운 직무에도 사실은 생산 영업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가 그만큼 이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일은 힘들고 예. 그 보수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낮다라는. 상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일부 소개해드린 사연의 질문을 이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난 정말 눈높이도 낮추고 있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재취업이 안 됩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50대 이후의 재취업은 왜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또는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데다가 그에 따른 일자리 개발 자체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이 활용화되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거기다가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 해운업을 보시더라도
구조조정만 하지 뽑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럼 아까 열에 하나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낮은 확률이지만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고용주 입장에서 이 나이 외에 노년 재취업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요. 예. 어떤 조건을 보고 그걸 갖추면을 뽑습니까? 실제 제가 중견 그룹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 봬도 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 우리 회사에 돈 벌어다 줄 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출이죠. 그러니까 돈을 네. 벌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 네. 위험 요소들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음흠. 그다음에 공정이나 생산 관리, 업무 사무적으로 봤을 때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성을 증대해 줄 수 있는가 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 네. 이거 약간의 직관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예. 뭐 성격이 쾌활하다든가 네. 인맥이 많아 보인다든가. 예. 두 번째가 회사의 위험 요소를 줄여줄 수 있을까? 세 번째가 효율성을 증대해 줄 수 있을까? 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다섯 번째 인맥. 근데 이게 뭐 순위를 매길 수 없이 다 골고루 섞인 네, 사람을 사실은 찾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골고루 섞여 있는 분을 찾는 네, 거고요. 예. 회사마다 위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네. 네트워크로 풀어야 된다거나 네. 매출이 악화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집중된 사람 역량을 가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세금 폭탄 맞았는데 그거 어떡하지? 저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있는데 얘기 좀 해볼게. 뭐 이래버리면 가능하죠. 굉장히 신뢰가 가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은 해드린 셈인데 두 번째 보일러 취급 기능사를 따면 빠른 취업이 가능한지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하셨거든요. 빠른 취업이 가능합니까? 예,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인기 5위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보일러 취급 기능사가 지금은 보일러 기능사를 거쳐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바뀌어 있는데 네. 수요처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이런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급여를 궁금해하실 텐데 네.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저희가 이제 기본 급여를 살짝 넘긴 130에서 150 전후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차가 더해지면 보통은 이제 200만 원 전후가 형성이 되고 있던데 네. 여기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격증을 추가로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다른 자격증. 그러면 네. 한 250 전후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하셨고 수년째 자리를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하신 말씀이 100만 원이라도 주는데 그냥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매주 수요일 똑똑 50+ 재테크 오늘 경제 이야기인데요.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가장 많이 찾는 직종하고 실제로 많이 되는 직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찾는 직종은 그래도 시쳇말로 폼나는 직종을 찾지 않으실까 상상컨대. 그렇죠. 대부분 본인의 생각이 이제 좀 높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되는 건 약간 낮죠. 생산직이나 직종 자체로만 봐도 기계 자동차 직종이 가장 지금 구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고 싶다 쪽으로. 네. 그럼 실제 되는 거는 실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사무직이나 이런 쪽이겠죠. 네. 몸을 들 쓰는 직업. 그렇지만 실제 되는 쪽은 몸을 많이 기계 쓰는 자동차 직업. 관련 업종이다.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60대 이상인 재취업을 위한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 60대 이상 재취업을 위한 분들께 한 말씀으로 팁을 좀 드리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60세 이후에도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가능하고 필요하죠. 네,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 관광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관리사, 병원 같은데 아하. 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해설사가 있는데요. 네. 각 지자체 있죠. 문화재나 예.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숲에도 해설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또 하나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학교 보안관은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으로도 55세 이상은 지원이 우대되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열심히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네. 분들께서 아주 훌륭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똑똑 50% 재테크 중장년층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한 말씀 더 하신다고요?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냐면 본인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는데 막상 만나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상황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력서를 잘 쓰는지, 자기소개를 잘 하는지, 아하. 면접을 잘 보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더스 HR의 박선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받고 싶은 선물 여쭈었더니요. 2024님. 결혼 때 예물 이후로 액세서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목걸이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남편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8262님. 남편한테 손편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마음이 담겨야 최고죠. 손편지. 아, 그러네요. 정말 받고 싶으네요. 2089님, 여보, 나는 말이야, 소중한 내 눈을 보호할 괜찮은 도수 들어간 선글라스 받고 싶어요. 라고 쓰셨어요. 출퇴근 시 태양 싫어요. 라고. 아니, 이렇게, 애교가 넘치시는데 직접 바로 말씀하시면 받으실 것 같은데. 4003님, 물질적인 선물보다 평소에 말 한마디 곱게 해주고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게 선물인 것 같아요. 라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9103님은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예쁜 가방, 예쁜 구두 받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며느리한테 선물을 받는다면 뭐니 해도 진정한 마음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0214님이 학교 보안관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희망을 가지시는 문자 주셨네요.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은 8262-2024님 두 분이세요. 축하드리고요. 또 문자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이선희의 한 송이 국화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